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답깨기의 수다쌤입니다. 핵심 유형 답깨기 중복조합을 이번 시간에는 다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의 뜻이 있습니다. 뜻. 중복조합. 말 그대로 중복이죠. 중복되는 거고 이제 조합이라는 겁니다. 자, 표현을 NH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가 중복이 가능하고요. 순서는 없다 이거예요. 순서는 따지지 않는다 이거죠. 순서 없다는 게요. 이렇게 바꿨을 때 뭐 A, B나 또는 B, A 이렇게 바꿨을 때 같은 경우가 되면 우리가 순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N개 선택받을 수 있는 종류예요. 선택받을 수 있는 종류. N개 중에서 R개 또는 R번 선택한다. 이렇게 중복이 가능한 것들은요. 이렇게 번으로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번 R개 또는 R번 선택한다. 자, 이것도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밑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이요. 자, NHR은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없고요. C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조합으로. 바꿀 때, 여기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런 식으로 바꿔요.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얘를 빼줍니다. 그거 CR. 이렇게 하는데, 자, n개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n-1개의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3h4 같은 경우는요, 6c4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둘 다. 자, 경우의 수 문제는요, 우리가 중복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순열도 있죠.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중복, 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있어요. 어떤 문제를 풀 때요. 한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C로 풀 수도 있고 H로 풀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꼭 H로만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C로만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게 편한지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순열. 순열은 뭐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자, 중복이 안 되고요. 순서가 있는 거. 순열이고요. 조합. 자, 순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중복은 안 돼요. 요거 두 개는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거고 요거 두 개는 중복이 되는 거죠. 자,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중복이 되면서 얘는 순서가 있는 거, 순서를 따지는 거고, 순서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는 것들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번을 선택한다. 몇 번. 요게 어울릴 때가 더 많아요. 몇 개보다. 왜냐면, 예를 들어, 한번 써볼까요? 3H5 이렇게 있어요.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왠지 좀 어색해요. 그쵸. 3개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3개가 있는데 5개를 어떻게 선택하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3개가 있는데 5번을 선택한다. 또는 3개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 종류 있죠?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을 선택한다. 자, 이런 것들이 말이 이제 국어적으로 더 잘 어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복이 가능한 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종류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있는 n을,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를 몇 번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복 조합은 이 앞에 거랑 약간 좀 성질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앞에 거는 우리 숫자적으로 느낌이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H는 바로 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부터 1, 2, 3, 4, 5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제가 2개를 뽑는다고 할게요. 2개를 두 자리 숫자를 만든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순열 문제입니다. 2자리를 만드는데 중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 3, 4, 5 중에 5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앞자리에 쓴 거 못 오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5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를 우리가 이 순열을 몰라도 이게 P인데요. P긴 P인데 자, 이 P라는 걸 몰라도 그냥 5 곱하기 4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이 5개 중에서 그냥 2개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앞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4가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 1, 2 오는 경우랑 2, 1 오는 경우가 똑같죠? 똑같은 게 2개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2로 나눠줘요. 이렇게. 요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거 이거 기호를 몰라도 예를 들어서 OC인데요. 이거 모르더라도 그냥 숫자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C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2자리를 하는데 썼던 거 또 써도 돼요. 그러면 첫 번째 5개 올 수 있고 두 번째 5개 올 수 있죠. 이렇게 풀이가 돼요. 자, 이게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도 이거 몰라도 그냥 숫자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3개는요. 이 기호를 몰라도
그냥 우리가 이거 곱의 뭐 법칙 있죠? 이런 것들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복조합은요. 자, 이 중복조합은 숫자적으로 바로 느낌이 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이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가능한 거냐면 1, 1, 그러면 1, 2, 2, 2. 자, 이렇게 가능한, 세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 곱의 법칙,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숫자적으로 느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중복조합이 우리가 느낌을 갖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직접적으로 계산을 못 하고요. 얘를 C로 바꿔서, 여기 H를요, C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요거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왜 H를 어떻게 C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어떤 집합이 있다고 봐요. 이 덩어리가 있는데, 얘를 구분을 하고 싶어요. 자, 막대기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막대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가 있는데, 자, 얘를 내가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싶으면요. 막대기가 하나 있으면 돼요. 하나 있으면 두 개로 구분이 되겠죠. 만약에 이걸 세 개로 구분하고 싶어요. 그럼 막대기가 두 개가 있으면 세 개로 구분되겠죠. 자, 네 개로 구분하고 싶으면 막대기 하나 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네 군데로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분하고 싶은 가지수하고요, 막대기하고의 관계를 보면 막대기가 하나 더 적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n개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n-1개의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3H4. 자, 이게 왜 6C4로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중에서 네 개를 선택합니다. 네 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칠게요. 자, 네 번을 선택하는 방법이요. 한번 써보면, 예를 들어서 A 두 개, B 하나, C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A 하나에 B 두 개, C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A만 세 개 정도 선택하고 B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 선택 안 하고 B 두 개, C 두 개,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총 몇 가지가 나오겠냐 이거죠. 자, 이게 지금 중복 가능해요. A 두 개 썼죠? 그리고 이 순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A, A, B, C 썼는데, 만약에 이거를 A, B, C, A라고 썼어요. 그래도 이거나 A 두 개에 B 하나, C 하나인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른 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몇 개 나오냐? 이게 바로 중복조합입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방금 이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써서 얘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다 4개씩 뽑죠? 자, 4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자, 여기도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있다고 볼게요. 자, 이제 A, B, C를 구분해 줄 건데요. A, B, C 종류가 3개이기 때문에요. 자, 막대기는 2개만 있으면 돼요. 막대기 2개. 이 세 종류보다 하나 작은 막대기 2개로 구분을 할 거예요. A 2개 있죠? 막대기를 앞에 2개 있고 여기다가 막대기를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B 다음에 이렇게 막대기를 2개를 그려서요. 이 첫 번째 막대기 앞쪽에는 A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막대기 사이에는 B, 두 번째 막대기 뒤쪽에는 C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A 2개, B 하나, C 하나. 자,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요, 이렇게 막대기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A 하나에 B가 2개 있고 C가 하나 있죠. 요 경우는요, A가 3개 있죠, 3개 있고, 여기에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돼요. 막대기가 이렇게. 그러면 A 3개, B 하나, C는 없는 게 됩니다. 요거는 A가 없죠. 막대기가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 있으면 돼요. B 2개, 이렇게. C 2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 배열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표현할 가능해요. 다 표현 가능하고, 자,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지수랑 이 가지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 문제를 할 때는 이런 1대1 대응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1대1 대응이 된다면 이 가지수 똑같기 때문에 이 가지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얘를 보세요,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종류가 2개밖에 안 되죠. 동그라미와 막대기 종류가 2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체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이제 6개. 이렇게. 자, 6개 중에서요. 이 막대기로 봐도 되고 이 종류로 봐도 돼요. 이 개수로 봐도 돼요.
개수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하는 거랑 같습니다.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 또 이 막대기로 보면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6에서 4 뺀 거 2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6C4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건 뭐였죠? 아까 3H4였죠? 3H4. 그러니까 3H4였는데 얘를 이렇게 6C4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랬을 때 이 6은 어떻게 나왔다? 아까 개수 4개에다가요. 자, 이 종류가 3종류였는데 막대기는 2개가 필요했지. 하나 적은 게.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한 다음에 3과 4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n-1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n-1개. 그래서 여기서 n-1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n 플러스 r-1 cr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조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조합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랑 좀 성질이 틀려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이런 PC 파이 이거 몰라도요. 그냥 숫자적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중복 조합은 숫자적으로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계산할 때도 C로 바꿔서 해야 돼요. 그래서 원리는 이거예요. 원리. 바꿔지는 원리는 이거고요. 이거는 한번 이해를 꼭 해두시길 바래요. 이해를 해두고 그 다음부터는 꼭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해 한 번 정도는 해두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중복 조합을 이제 푸는 방법, 접근해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표현을 해봐서 진짜 종류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A, B, C 3개인데 그 중에 4개를 선택을 했고요. 자, 중복이 가능하죠. 같은 거 써도 돼요. 그리고 아까 이거 순서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순서 바꾼다고 해서 다른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순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중복 가능하고 순서가 없으면 중복 조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럴 때 계산은 C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접근해가는 가장 기본 방법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을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접근해가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지금. 여기만 지울까요? 이렇게. 자,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받을 수 있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직접 표현해본다. 자, 구체적으로 직접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서 이게 중복 가능하구나. 같은 걸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순서 바꾸는 건 별로 의미가 없구나 라고 순서 없다는 걸로 인지를 하면은 이게 바로 뭐다? 중복 조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복 조합. 여기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게 C로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요것만 보고도 바로 중복조합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H로 표현합니다. 3H, 4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바로 C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6C4구나 이렇게 또는 6C2 알겠죠? 이게 지금 문제 푸는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뭐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표 예제의 모양을 공식처럼 활용한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요거 이제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표현하기가 조금 귀찮을 수가 있죠. 속력을 내기 위해서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공식처럼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대표 예제가 있어요. 암기해야 돼요. 자, 두 가지를 예를 들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 6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음이 아닌 그랬어요. 음이 아닌 그러면 0 또는 자연수입니다. 저는 앞으로 0 또는 자연수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음이 아닌 이렇게 부정이 들어가는 거는 머릿속에서 이해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0 또는 자연수의 개수. 이게 우리 이 중복 조합 문제예요. 대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를 공식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면 뭐다? 아, 중복 조합이다 라고 그냥 인지를 하고 공식처럼 이해를 하고 바로 H로 표현해서 여기 이제 표현하면 이제 3H6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를요. 다 더한 게 6이죠. 0 또는 자연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도 돼요. 자, 만약에 일단 표현을 할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자 6인데 여기 3, 2, 1인 경우 볼게요. x가 3, y가 2, z가 1인 경우.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이 x를 3번 선택했다고 보면 돼요. 총 6번 선택할 건데 x를 3번 선택을 하고 y는 2번 선택하고 z는 1번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뭐 2, 2이다. 그러면 x 2번, y 2번, z 2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 x 똑같은 것도 뽑을 수 있죠. 중복. 여기서 중복 가능합니다. 중복. 그 다음에 이거 바꾸는 거 순서 의미가 없죠. 이거 x, y 바꾼다고 해서 다른 의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중복 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바로 여기서 뭘로 간다? 표현하면 3h, 자, 6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 종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6번 해야 되는 거예요. 6번. 이걸 보고 3h6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C로 바꿔서 한다. C로 바꾸면 자, 더하면 9에서 1 뺍니다. 8C6 또는 8C2 이렇게 되겠죠. 6에서 8에서 6 빼니 이렇게. 요거는 원래 의미는 또 뭐라 그랬죠 제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 막대기가 2개 필요하죠. 이 6개가 있는 건데 이렇게 2, 3, 4, 5, 6개 있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면요. 요거 3개 막대기가 여기 하나 있고요. 막대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로. 그래서 원래는 정확히 보면은 이 문제가요. 자, 이 문제가 표현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게 막대기 개념을 도입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아 이게 우리가 배운 조합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자면 너무 길잖아요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 얘를 공식처럼 중간에 있는 공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형태를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해서 이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서 0 또는 자연수입니다. 0 또는 자연수 문제가 나오면 바로 1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1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생략해버리고 공식처럼 여기서 바로 1로 가는 거예요. 3h6이고 여기서 바로 1로 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거 간단하니까 1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중간 단계에 우리 그 문제 푸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얘보다 더 어렵게 나오겠죠. 더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응용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여기서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요. 공식처럼 여기서 바로 1로 간다 이거죠. 얘를 풀어서 또 여기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중복 조합을 푸는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자, 이 모양이 나오면 바로 중복 조합으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아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도 중복 조합인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 응용 문제를 풀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중복 가능하고 순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중복 조합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제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주예요, 주.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거의 한 8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자, 이런 모양도 바로 중복조합으로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x, y, z가 있고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 y의 순서상의 개수.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자, 얘가 뭐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뭐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x, y, z가요, 뭐, 2, 3, 4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는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11도 가능해요. 111, 뭐, 2, 3, 4. 그 다음에 4, 5, 5,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그죠? 뭐, 2, 5, 5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해보면은, 한번 보세요. 자,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죠? 111, 5, 5. 자,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순서를 바꿀 수가 있나요? 2, 3, 4가 있는데 제가 이걸 4, 3, 2라고 이렇게 4, 3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나요? 없죠? 이 순서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것만 가능한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바꿨을 때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순서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없다. 순서가 있다는 건 뭔가요? 있다는 거는 바꿨을 때 이것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세줘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요것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복해서 가능하고요. 순서가 없어요. 뭐다? 중복 조합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서 들어가면 돼요. 종류가 몇 개인가요?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보면 작은 거 1부터 5까지 여기 있네. 1부터 5까지. 자, 1부터 5까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5가지가 되는 거예요. 5가지 종류 중에 3번을 선택했죠?
OH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공식처럼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요 유형도. 여기 보면은, X, Y, Z가 있는데, X, Y, Z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구나.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5가지구나. 그리고 나는 몇 번을 선택한다? 그 중에 3번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구나. 선택을 해주면 배열은 알아서 되는 거죠. 크기 순서대로. 그쵸? 내가 마음대로 배열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순서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H3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요 유형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요 유형의 대표 또 문제 유형 하나만 더 볼게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x1, x2가 이렇게 클 때요. fx1, fx 함수 문제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요. 원소가 한 1, 2, 3, 3개 있다고 볼까요? 치역은 4개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네, x1, x2, x가 더 크면 함수값도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는 경우요. 그러면 뭐냐면 1이 2로 갔어요. 그럼 2는 자, 작은 거로는 못 가요. 2, 3, 4 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로 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3은 뭐 큰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화살 맞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2가 2번 맞았죠. 4가 하나. 이걸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가 2번, 4가 하나 맞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맞아도 되고요. 얘가 다 2로 가도 돼요. 뭐 2도 되고요. 다 4로 가도 되겠죠. 또 하나씩 뭐 얘는 1, 2, 3 각각 1, 2, 3으로 가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해보면은 요게 자 중복 가능하죠? 중복 가능. 2개가 중복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4가지 4, H,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예로 보면요. 선택받을 수 있는 게 1부터 4죠. 여기가 지금 1이에요. 1부터 4까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부터 4까지가 있고 여기에 세 원소 이게 1, 2, 3에 해당하는 게 X, Y, Z입니다. X, Y, Z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1, 2, 3이라고 보면 돼요. 그 세 개를 1과 4 사이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해준다. 선택을 해주는데 중복 가능하고요. 는이 있으니까. 순서는 알아서 결정되기 때문에 순서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요. 요 문제가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이면 바로 H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의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NHR 계산한 단순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또는 0 또는 자연수의 정수의 개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외우라고 하는 예제. 요거 부등식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 크게 제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어요. 4가지로 나눴는데 이건 간단해요. 간단하고 주가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아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알고 있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사건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복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가. 그래서 요것만 좀 구체적으로 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 여기는 0 또는 자연수인데 여기는 자연수죠. 자, 요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한 문제, 이게 2개, 뭐 3개 이렇게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요것이 여기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기본은 다 더하기 하나씩 개수가 1인데 여기가 좀 바뀐 거죠. 이렇게 5가 붙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붙거나 뭐 이런 것들 하나만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인 경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H5의 값을 구하라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줘요. 더하면은 8이 되겠죠. 8에서 1 빼주면 7C5 이렇게 7C5. 자, 그리고 7C5는 어떻게 바뀌나요? 7C 자 7에서 5 뺀 2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요.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면 되겠네요. 약분되고 3, 7은 21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더해서 1 빼도 되고요. 1 먼저 뺀 다음에 더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면 2죠. 2 더하기 5에서 7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요거에서 일로 넘어갈 때 이거 암기해서 바로 나오게끔 해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7C5잖아요. 7C5인데 7C2로 그냥 바로 쓰세요. 이 정도 암산해서 간단한 것들은 좀 암산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H3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해볼게요. 자, C로 바꿉니다. 1을 먼저 빼요. 1 빼면 6 더하기 3 하면 9 되겠죠. 9C3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요,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 2, 1로 나누면 되겠죠? 3 약분되니까 3, 2도 약분되면 4, 3, 4, 12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84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유형을 볼게요. 자, 일단 이 기본 유형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방정식 x, y, z, w는 4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요. 이게 원래는 이제 지금 공식처럼 암기하라고 했죠. 4개, 종류가 4개고 4번 선택하니까 4h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느낌이 안 올 때 무조건 이걸 외우지 말고요. 이걸 표현을 해보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게 진짜 이거구나라고 바로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4개를 한번 직접 선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x, 그러니까 x만 4개 선택해도 되겠죠. 그죠? 좀 붙였을까요? 자, 4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예를 들어 4, 0, 0, 0 이런 상태를 어떻게 표시한다? x만 4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111 이런 거를 x, y, z, w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200 이런 경우 x 2개, y 2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중복 순열을 잘하려면, 중복 조합을 잘하려면요, 이런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공식처럼 가야 되긴 하지만은 이게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은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해가 400, 111 이런 것들을 가는, 이건 쉽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하고 뭐다?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한 상태에서 중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4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는 의미가 없구나. 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4H4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공식처럼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도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시간이 지나도 그 공식이 잘 안 까먹어져요. 그리고 까먹어도 바로 쉽게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는 바로 뭐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처럼. 아시겠죠? 요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C로 바꿉니다. 8에서 1 빼면 7 되겠네요. 7C4 이렇게 되고요. 7C4는 7C3하고 같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바로 그냥 일로 오세요. 이것도 하나 건너뛴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7, 6, 5 3팩토리가 6이죠. 6 바로 이렇게 날립니다. 5, 7은 35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돌아가 볼게요. 지금 요거까지 본 거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거, 구체적인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